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공모주 과열 분위기가 조금은 수그라들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아직 공모주 시장은 꺾이지 않았고 충분히 또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계속 열심히 챙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E8, 코셈, K웨더 중에서 마지막 K웨더를 간단히만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K웨더는 사명에서 느껴지듯이 날씨와 관련된 회사인데요. 국내 최초이자 최대의 민간 기상업체입니다. 기상청이 개별적으로 서비스할 수 없는 개인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상예보와 관련된 다양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K웨더 자체에서 제공하는 기상방송이나 또 모바일 앱에서 쓰고 있는 날씨 관련 앱,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한 번쯤은 접해봤던 그런 회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회사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상 빅데이터 플랫폼과 공기 빅데이터 플랫폼. 기상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맞춤형 기상 데이터를 제공하고요. 공기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의 생활 공간의 공기 질 개선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하나씩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K웨더는 1997년부터 기상예보 사업자 제도를 통해서 독자적인 기상예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과 해외 제휴사로부터 모든 데이터를 제공을 받고요. 자체적으로 전문 예보관이 인공지능과 독자적 수치 모델을 결합해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민간 예보를 생산하고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로. 현재 기상 데이터 유통 시장의 점유율 90%를 차지할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확실하게 이름을 날리고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4,000개가 넘는 회원사를 두고 있더라고요. 날씨는요, 개인뿐 아니라 산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기회이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 정보를 활용해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날씨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설사는 효율적인 공정관리나 안전사고 등에서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요. 에너지 업체들은 난방 수요 예측을 통해서 안정적인 냉난방을 공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통업체들은 날씨 예측에 따른 최적의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의류업체들도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계획에 날씨 전망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올겨울에 유난히 춥다고 하면 패딩을 빨리 좀 만들 수가 있겠고. 아무튼 이렇게 기업들이 날씨 경영을 통해서 매출을 늘리거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끔 K웨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회사가 새로 주력하고 있는 시장은 공기 쪽입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등으로 공기질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공기 측정기와 환기 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다는 거, 요게 두 번째 이유로 들 수가 있습니다. 회사는 전국 신뢰별 3만여 개소에 이르는 광범위한 자체 공기 관측망을 구축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요. 공기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요. 기존 국가 관측망이 약 530개소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K웨더의 인프라는 엄청나게 촘촘하게 깔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제품까지도 직접 출시했는데요. 실내외 공기 측정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집된 공기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내외 공기질 상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환기 장치를 제어해주는 AI 환기 청정기를 내놨습니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고객의 공간을 청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기술에 대해서는 또 신기술 적용 제품 인증, 넷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기술력은 입증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학교, 어린이집, 아파트, 피트니스, 병원, 요양원, 극장, 쇼핑몰, 카페, 도서관, 콜센터, 스터디 카페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곳에 회사의 제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독자적으로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양한 기업, 개인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날씨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 공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들의 공기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매출 비중을 보니까 23년 3분기 기준 실내외 공기 측정기와 환기 장치의 매출 비중이 약 58% 정도로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팬데믹을 겪으면서 공기청정기 시장이 환기청정기 시장으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 측은 앞으로 환기청정기 시장 확장에 더 기대를 걸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쟁력으로는 DSP 사업 모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D는 데이터, S는 서비스, P는 프로덕트를 의미하는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공기 측정기와 환기 청정기의 제품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요거는 P, 프로덕트죠. 그러면 회사는 제품을 통한 공기 분석 자료들, 데이터를 수집을 할 거고요. 이걸 분석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또 데이터에 맞는 경영 컨설팅까지도 진행을 할 겁니다. 요거는 D, 데이터인 거죠. 여기에 더해서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유지보수나 점검 같은 서비스, S를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은 좀 더 높은 이익률을 가진 고부가 가치의 데이터와 서비스 매출이 동반해서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 유기적 매출 창출이 가능한 선순환 구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여기까지 회사 설명은 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는 시점에서 그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는 회사라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실적이 악화됐다는 점이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23년 3분기 누적으로 매출은 100억 원, 영업손실은 21억 원 기록하면서 적자로 다시 전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A와 BBB 등급을 획득하고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게 됐고요. 아무튼 회사의 적자의 이유로는 환기청정기에 대한 과감한 광고를 진행하면서 광고 선전비 2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했고 또 경기도 교육청 관련해서 대규모 수주건이 있었는데 정부의 예산 집행이 지연되면서 작년에 잡혀야 되는 매출이 올해로 밀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선전비는 일회성 비용이라서 올해부터는 안 나간다고 치고 중요한 건 대규모의 광고비를 과감히 집행한 만큼 그 효과가 있었느냐인 거죠. 실제로 계약으로 연결된 건이 있느냐. 그래서 향후 매출 증가에 그만큼 이바지할 수 있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회사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수주가 증가했고 매출에 반영되지 않은 계약분인 수주잔고가 100억 원 이상 있고 이 계약분이 올해 매출로 반영이 되고 또 고객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신이 있다. 수요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공장이 부족할 정도다. 그래서 향후에 수주 잔고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제 생각에 올해는 다시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환기청정기 시장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또 하츠나 힘펠같이 이 자리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데다가 경동나비행과 귀뚜라미 이런 보일러 업체들도 이 환기청정기 시장 진출을 선언해 놨기 때문에 K웨더가 이 시장에서 얼마나 추가적인 외형 성장을 잘 이뤄나갈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공모자금은요, 전액 시설 투자했을 계획인데요. 환기청정기 생산시설 중축에 주로 투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래도 회사가 정말 이쪽에다가 힘을 싣고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네요. 자, 그럼 넘어가서 공모 관련 내용들 체크하겠습니다. 총 100만 주로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4,800원에서 5,800원을 제시합니다. 상단 기준 공모 금액은 약 58억 원, 시가총액은 약 576억 원. 굉장히 초소형 사이즈의 IPO가 되겠고요. 청약은 13일부터 14일, 환불은 이틀 걸리고 상장일은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자,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내역은 없더라고요. 자,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주식 총수의 36.69%로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 비율이 26.63%나 존재해요.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물량을 보유한 기존 주주는 벤처금융 6.37%, 기타 기존 주주 19.26%, 기존에 받았던 우리사주조합 물량 1.01%가 존재합니다. 근데 기타 기존 주주의 비중이 이 중에서 가장 높은데요. 정확한 정체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소액주주 플러스 알파일 것 같아요. 이들의 투자 단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 파악을 위해서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봤습니다.
2018년 이후에 실시한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5,500원, 4,500원, 6,000원, 8,000원 이렇더라고요. 공모가 밴드는 4,800원에서 5,800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상단 5,800원과 차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들고 있는 기존 주주가 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K웨더의 공모가는 부담 없는 수준으로 잡힌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단 기준 금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약 212억 원, 200억 원 초반대로 가볍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증권플러스 비상장 기준 장외에서 거래된 가격을 참고해서 보면요. 52주 최저가가 9,190원, 52주 최고가는 18,050원을 기록했더라고요. 추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장외에서 거래한 주주들의 매수 단가도 공모가 밴드보다는 높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볼게요. 비교 기업으로는 환기청정기를 다루는 경동나비엔과 하츠, 그리고 일본의 기상정보 업체인 웨더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최근 4개 분기 순이익 기준 평균 PER은 16.3배로 계산이 됐고요. 23년에 적자를 기록하다 보니까 25년 추정 순이익을 20% 할인율로 현가화한 42억 원을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6,750원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할인율 28.89%에서 14.08% 적용, 최종 밴드는 4,800원에서 5,800원을 산출한 거죠. 자, 근데 K웨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소형 IPO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공모가 밴드는 충분히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고 또 단가도 10,000원 미만인데다가 최근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단을 초과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외에서 최근에는 16,000원대의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 좀 참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총 25만 주가 배정됐기 때문에 균등 물량은 12만 5천 주가 되겠습니다. 계좌는 비대면에 한해서 청약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참여 가능하고요. 고객 등급이 좀 세분화되어 있는데 기본 100% 등급 기준 청약 한도는 8천 주, 상단 기준 증거금 2,3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고요. 이렇게 되면 일반 등급의 경우에 풀 청약을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풀 청약을 해서 3, 4주 정도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면 공모가를 6,000원으로 잡았을 때 3만 원어치도 채 배정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은 경쟁률이 청약 참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좀 기존 주주의 비율이 높고 유통 물량도 많긴 하지만 붙어있는 4종목 중에서는 가장 가볍고 또 단독 상장 일정이기 때문에 청약 참여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감만 잡아보시고요. 8일에 수요 예측 결과 나오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금 배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까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E8와 코셈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면 바로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